1953년 11월 23일 미국 방공사령부 레이더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오후 6시 17분 캘류맷 공군기지의 관제사 더글라스 스튜어트 중위는 미시간주의 슈피리어호 상공에서 비행 중인 식별되지 않은 비행체를 탐지하게 됩니다. 당시 냉전시대 적군의 비행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곧장 인근의 킨로스 공군기지에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6시 22분 킨로스 공군기지에서도 이를 레이더로 확인하고 미확인 비행체를 쫓기 위해 F-89C 스콜피온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게 됩니다. 전투기에는 811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 펠릭스 몽클라 중위와 보조 역할로 로버트 윌슨 중위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6시 35분 전투기의 통신 제어권을 가지고 있던 킨로스 공군기지에서 F-89C와의 무전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6시 41분 최초 미확인 비행체를 발견했고 통신 상태가 약간 더 나았던 캘류맷 기지로 통신 제어권을 넘기게 됩니다. 6시 45분 F-89C의 조종사 몽클라 중위는 무전 신호가 너무 좋지 않아 요격을 중지해야 할지 묻게 되고 관제실은 추적이 가능하다면 자체 재량에 따라 판단하라는 무전을 보냅니다. 이에 계속 추적할 의사를 밝힌 F-89C의 조종사들은 물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47분 관제실에서는 비행체를 확인하고 물체를 요격할 생각으로 전투기를 270도 방향으로 조정한 뒤 고도를 25,000피트에서 7,000피트까지 하강하도록 지시합니다. 6시 51분 관제실에서 목표물을 요격하기 위해 오른쪽 20도 방향으로 조종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합니다. 그리고 6시 52분 전투기에 탑승 중이던 몽클라 중위는 10마일 정도 떨어진 11시 방향에 비행체가 보인다는 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뒤 관제실에서는 방향 조정을 지시했지만 이후 답신의 무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시 55분 미확인 비행체와 F-89C의 위치 좌표가 레이더 범위에서 하나의 점으로 겹치게 되고 곧이어 관제실과의 무전이 완전히 끊어져 레이더에는 피하가 식별되지 않은 비행체만이 남아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무전이 좋지 못했던 킨로스 공군 기지를 포함한 캘류맷 기지 두 관제실의 레이더에서 생생히 포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확인 비행체와 F-89C 전투기가 근거리까지 조우하고 그대로 결속되었거나 격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이를 본 관제사들은 수색과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7시 15분부터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고 7시 35분경 관제실과 수색에 참여한 구조기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전이 들리게 됩니다. 당시 구조기의 조종사와 관제실에서는 몽클라 중위의 목소리로 판단했지만 5초 정도의 짧은 신호로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기에서는 당시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아 눈으로도 확인이 힘든 상황이었기에 관제실로 추가적인 구조기가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색 작업은 오후 10시까지 이루어졌고 더욱 심해지는 악천후로 인해 당일의 수색 작업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후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협력을 통해 슈피리어호의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F-89C 전투기에는 비상 탈출 장치 그리고 구명조끼는 물론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구명보트까지 적재되어 있음에도 전투기의 잔해나 탑승자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투기는 미확인 비행체와 조우한 뒤 공중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11월 28일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미 공군은 미확인 비행체와 함께 전투기가 사라져버렸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입장을 바꿔 미확인 비행체는 캐나다 위니펙에서 서드베리로 향하는 캐나다 왕립공군 다코타 C-48 수송기라 밝히게 됩니다. 또한 전투기의 추락은 몽클라 중위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몽클라 중위는 평소 잦은 현기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행 중 현기증으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미 공군의 공식 입장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미 공군과 함께 사건 규명에 적극 협조하며 합동수사까지 진행했던 캐나다 정부가 당일 슈피리어호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는
자네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미 공군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미 공군이 이야기한 C-48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인 서드베리 공항은 1954년에 개장하게 되고 당시 1953년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미 정부는 미군의 관습대로 몽클라 중위의 유가족을 찾아가 사망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지만 유가족들은 미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유가족들에게 찾아온 이들이 몽클라 중위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며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한 명은 몽클라 중위가 너무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다 현기증으로 인해 호수로 추락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 명은 전투기의 갑작스러운 고도 상승으로 인한 폭발로 자네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미 공군의 공식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미 해병대 전투기 파일럿으로도 복무한 로널드 키오가 1955년 저서 비행 접시 음모와 우주에서 온 방문자를 통해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킨로스 공군 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968년과 2006년 비행기의 잔해를 찾았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모두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었습니다. 갖은 추측들이 나오던 상황에 킨로스 공군 기지 사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당시 미 공군과 캐나다 정부의 사건 기록과 관련된 사람들의 성명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최초 탐지했던 더글라스 스튜어트 중위는 당시 슈피리어호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이동 중인 C-47 수송기라 생각했지만 기존의 항로보다 30km를 벗어나 있었기에 레이더에는 미식별 항공기로 표시되었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당시 지나간 비행기는 없었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요격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와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04년 당시 C-47 수송기를 운행하던 비행기 조종사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라클리프의 412 소대에서 복무 중이던 제랄드 포스버그로 그는 당시 요격의 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 공군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비행 경로를 이탈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1953년 서드베리 공항이 공사 중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비상 착륙 시설로는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찾아가 유가족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 내용은 실제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출처가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캘류멧 기지를 사들여 관광 사업을 시작한 오픈스카이 프로젝트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오직 진실만을 밝힌다며 해당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당시 레이더의 이상과 F-89C 전투기는 C-47 수송기에 접근하기 전 기계 결함 혹은 조작 실수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추측하며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잔해조차 찾지 못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미 공군의 입장대로 킨로스 공군 기지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에 의해 전투기가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